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이 스튜디오의 게이밍 키보드 신작 아이스링 63RT 제품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버스트 오렌지 컬러를 선택했는데 나머지 3개의 컬러도 굉장히 예쁘네요. 이 왼쪽에 있는 스타버스트 오렌지랑 문 섀도우는 코팅 표면 처리가 되어 있고, 실버 오르빗 컬러와 딥스페이스 타이탄인가요? 아무튼 이 두 컬러는 아노다이징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키보드 가방은 제품과 딱 맞는데 엄청 가벼워요. 그러면서 좀 튼튼한 편이고,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키보드와 케이블, 딸랑 이렇게만 들어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검은색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제 키보드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은 60% 배열이에요. 요 엔터 아래 방향키 쪽을 보시면은 Alt 키와 컨트롤 키가 있고, 굉장히 작은 쉬프트 키와 펑션 키가 있습니다. 이런 배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적응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보드는 딱 게임할 때만 꺼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요 기어 노브는 키보드 모드 전환을 할 때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뒤집어 보면은 이쪽에서 LED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면에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데요. 이 화이트 컬러 조명은 라이프 모드라고 해서 스위치 작동 거리인 액추에이션 값이 2.0mm로 작동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오입력을 방지해 줍니다. 그냥 노멀 모드인 거고요. 이렇게 기어 노브를 더 돌려주면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자, 빨간 조명이 켜졌죠. 이때는 발로란트 모드로 변경이 돼서 WASD 키에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추가되면서 프레스 입력거리 0.1mm, 그 다음에 릴리즈 해제 거리가 0.02mm로 세팅이 됩니다. 이 발로란트 모드는 프로 e스포츠 선수 상위 72명의 랭커들과의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맞춤 세팅을 찾은 거라고 합니다. 자, 기어를 또 돌려볼게요. 이제는 블루 조명, 이때도 마찬가지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켜지는데, 여기 있는 모든 키가 프레스 입력거리 1.0mm, 릴리즈 해제 거리가 1mm로 바뀝니다. 이 블루 조명은 배틀 모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게임에서 안정적이며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돌려주면 녹색 조명이 나오는데, 이때는 셀프 온리 모드라고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철심 소음 없이 시원하게 잘 잡혀 있는데, 타건할 때 느낌이 좀 경쾌하기는 하지만 약간 내부가 견고하게 꽉 들어찬 그런 느낌보다는 좀 가벼운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키감 자체는 커스텀 키보드에 치중되어 있기보다는 좀 게이밍 키보드 감성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자, 소리 들어보시니까 감이 오시죠? 타건감은 굉장히 경쾌하지만 내부는 뭔가 이렇게 꽉 찬 알맹이가 있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약간 좀 풍성하다거나 딥한 그런 느낌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느낌은 키감을 중시하는 기계식 키보드 시장이나 커스텀 시장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요새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타건감을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나오는 거는 약간 좀 이렇게 타이핑을 좀 강하게 할 때 있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뭐 급박한 상황이 오니까 후다다닥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찰진 타격감이 있습니다. 이게 타건감이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타격감이요. 지금 이 완성형 커스텀 키보드 업체인 드라이 스튜디오가 이미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서 인정받는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키감을 내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한 방향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게이밍을 진행하기 앞서서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보입니다. 조명을 켜니까 스위치랑 이렇게 기보강 흡음재까지 다 보이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제작이 되었고요. 뭔가 이 느낌은 근본 체리 키보드에서 나온 그 알루미늄 키보드랑 좀 흡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바닥면을 체크해 볼게요. 정말 지금까지 보던 키보드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보법으로 만들었죠. 드라이 스튜디오 로고 있고요. 범폰은 이런 식으로 일자로 붙어져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범폰이에요. 그리고 기어는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케이블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요. 진짜 디자인은 굉장히 신선한 키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표면은 아노다이징이 아닌 코팅 처리인데 적당히 까끌한 느낌이지만 뭐 이렇게 기분 나쁜 느낌이 전혀 아니고 좋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저는 확실히 이런 표면 처리는 아노다이징을 선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이런 코팅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주황색 키보드라는 건 정말 어디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이 스위치는 TTC에서 나온 킹 오브 마그네틱 RGB 스위치고요. 킹 오브 마그네틱의 앞글자를 따서 TTC KOM, TTC 콤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8K 폴링 레이트와 16K 스캔 레이트를 지원하고 0.125ms 초저하 지연 응답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거 스위치도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LED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세팅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웹에서 작동을 합니다. 연결을 바로 해줄게요. 여기 맨 아래쪽에 가면요, 한국인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완전히 전부 다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번역이 되네요. 이 좌석 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버튼 보정,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제대로 안 눌러진 것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전부 초록색으로 만들어줬고요. 일단 여기 있는 모드를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다르게 또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보시면 발로란트 모드는 이렇게 다 지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e스포츠 모드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세팅한 게 아닌 적당한 느낌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먼저 이 빠른 트리거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 릴리즈 값이랑 프레스 값을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이게 액추에이션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은 누르는 깊이를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데요. 근데 요 그래픽, 요거는 이렇게 이동 거리는 보여지는데 이게 눌러졌다 안 눌러졌다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요거는 좀 약간 반쪽짜리네요. 그리고 요거는 데드존을 조정하는 거고요. 정말 극단의 세팅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요런 거는 조금 비추입니다. 왜냐면은 잘못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기본 세팅을 따라가는 편이고요. 요 지속적이고 빠른 트리거링은 연속 트리거 모드입니다. 이 스페이스바가 스위치 이동 거리라고 하면은 액추에이션 포인트는 여기다 두고 프레스 래피드 트리거 값은 이만큼, 릴리즈 래피드 트리거 값도 이만큼이라고 해볼게요. 키를 누르면서 먼저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지나면 입력이 되고 쭉 누른 다음에 다시 떼면서 액추에이션 포인트 위로 살짝 올라가게 되면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이 사이에서는 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을 켜게 되면은 완전히 키가 이렇게 다 떨어지기 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죠. 그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지난 거리 사이에서도 이렇게 래피드 트리거가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좀 너무 빡세게 설명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짤짤이 할 때 막 누르다 보면은 완전히 떼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르르르르 하다 보면은 그때도 계속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작동해서 키가 씹히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속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리듬 게임 유저분들이 켜면 좋고 사실 FPS 유저분들은 안 켜도 상관없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은 빨간색 모드입니다. 발로란트 모드죠. 발로란트 모드로 발로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로란트 모드 말고 일반 모드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먼저 사용을 해본 다음에 발로란트 모드로 바꿔볼게요. 좋은데요? 다시 이제 발로란트 모드로. 이게 체감이 되네요. 체감이 돼. 지금 제가 발로란트 모드랑 이 파란색 배틀 모드 요거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이 발로란트 모드, 빨간색 발로란트 모드가 브레이킹이 훨씬 잘 됩니다. 사격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쏘는 것보다는 가다가 멈춰 쏘는 거, 요 감이 일단 지금 만세 브레이킹으로만 하죠. 예. 조금 일부러 이렇게 빨리 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발로란트 모드일 때는 확실히 좀 이거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중립 브레이킹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래피드 트리거 외에도 LED 효과를 바꿔줄 수 있고요. 키도 매핑을 해줄 수가 있고, 자석축 키보드의 부가 기능이죠. 여기서는 슈퍼키라고 나오는데 두 개의 키 중에서 더 깊이 누른 키를 활성화해주는 래피 스냅피 기능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A를 넣고 D를 넣어서 활성화를 해주는데, 해당 기능 사용 시 게임에서 강제 퇴출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밴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기능도 있고, 스피드 노바 SOCD 기능입니다. 요거를 활성화해주면 요것도 강제 퇴출 당할 수 있구나. 이 기능 같은 경우 카스에서 밴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발로란트는 괜찮아요. 이 기능은 두 개의 키 중에서 마지막에 누른 키가 입력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하나의 키만 이렇게 작동이 되게 만들어주거나 그냥 중립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요거는 마지막 입력 우선순위로 쓰고요. 지금 제가 A키는 계속 누르고 D키만 눌렀다 떼볼게요. 먼저 A키 누른 상태에서 D키를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기능이고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모드를 바꿔가지고 지금 요 기능을 꺼줘도 되겠네요. 배틀 모드로 다시 들어갔죠. 이때는 이렇게 동시에 A키와 D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중립이 됩니다. 딱 멈춰지게 돼요, 캐릭터가. 아까 발로란트 모드에 SOCD 기능을 넣었죠. 다시 지금 요 빨간 맛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SOCD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빠른 무빙에는 조금 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안 쓰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이건 좀 오히려 더 뭔가 저를 제어하기 어려운 느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에임샷을 할 때 일부러 중립을 좀 걸기도 하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외에 동적키 입력, DKS 기능, 모드 탭 기능, 토글키 기능이 있는데, 간단하게 동적키 입력은 하나의 키를 눌렀을 때 4개의 키가 눌러지게 우겨 넣는 기능이고요. 모드 탭 기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 캡스락 같은 경우 길게 누르면은 컨트롤이 되게 세팅해주고, 짧게 누르면은 일반적인 캡스락 기능이 되게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짧게 누르면은 원래 캡스락 기능이 되고, 길게 누르게 되면은 컨트롤 C, 이거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캡스락 C를 누르고 캡스락 V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미니 배열, 작은 키보드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 토글 키는 키를 한 번 눌러가지고 연속적으로 입력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컨트롤 키에다가 토글 키 기능을 넣어놨는데, 요거를 한 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앉기가 됩니다.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아프게 계속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도 원래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지는 몰랐었는데 여기 이렇게 팁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은 팁이에요.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자, 이렇게 드라이 스튜디오의 아이스링 63 RT 제품을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게이밍은 진짜 완전히 자석축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결국 이 폴링 레이트 값도 좋고 스캔 레이트 값도 좋은, 거기다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돼서 세밀하게 액추에이션 포인트라던가 릴리즈 값을 다 설정해줄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기계식 키보드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그런 혁신을 자석축에서 이뤄냈는데, 키감적인 부분을 따지는 거 아니면은 이제는 게임할 때 자석축 키보드를 선택하는 게 확실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스링 63RT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는 좋은 성능과 편리한 웹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지만 한국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배열, 특히 우리 한국인 분들은 우측 쉬프트 키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입장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방향키가 있다는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측 시프트를 안 쓰는 분들도 되려 계시거든요. 물음표 쓸 때만 우십을 쓰는 분들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프로파일 전환을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기어 노브 방식으로 풀었다는 점은 정말 참신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감 같은 경우는 요새 좀 이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날리지는 않지만 두걱두걱하면서 좀 타격감이 있는 시원시원한 느낌? 저는 이런 느낌도 이제는 좀 존중하게 되었고, 게임할 때는 오히려 또 좋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드라이 스튜디오에서 창의적이고 멋진 작품들이 계속 나오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